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브 코인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드리는 대신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제가 개인적으로 왜 웨이브를 비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영상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웨이브 코인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코인은 2016년에 사샤 이바노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웨이브는 레이어 1 코인 중의 하나로 지분 증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호환되진 않지만 고유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라이드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코인은 2022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며 코인당 9불에서 최고 63불에 거래가 될 정도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입니다. 이 코인의 가격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련이 있는 이유는 이 코인의 별명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방의 제재로 인해 돈줄이 막힌 러시아가 웨이브를 통해서 숨통을 튈 것이라는 억측성 내러티브가 시장에 퍼지면서 웨이브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아마 사샤 이바노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권을 두 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분은 자프리시아라는 우크라이나 소도시 태생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러한 소문이 언제 어디서 퍼진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웨이브 코인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업비트에서 되는 것을 보면 웨이브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는 이 내러티브는 한국에서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이브 코인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1일 0xhams라는 계정의 트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웨이브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폰지 혹은 사기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웨이브 코인의 가장 큰 사용처는 USDN이라고 하는 웨이브 블록체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웨이브와 USDN의 관계는 제가 루나 영상에서 설명드린 UST와 루나 코인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USDN의 발행량을 보면 웨이브 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발행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코인의 발행량이 계단식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블록체인에서 사실상 쓸모가 없는 USDN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발행했으며 발행량이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디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에 있습니다. 루나코인과 연계된 테라 블록체인의 경우 해당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앵커 프로토콜에서 20%에 가까운 이자율을 지급하며 급격히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며 UST에 대한 수요를 높임과 동시에 UST의 사용처를 늘리고 다양한 디파이 생태계를 조성하며 굉장히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바로 이런 방식의 성장을 이뤄내려 했는데요. 문제는 USDN과 UST는 구조적으로 아예 다르기 때문에 USDN에 대해서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선 웨이브 코인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늘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꾸준히 늘어나면 웨이브 블록체인의 예금 대출 프로토콜인 바이러스 파이낸스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자율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가 50%를 넘길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대출 이자도 비상식적으로 높은데 도대체 누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느냐입니다. 참고로 다른 블록체인에선 현재 이자율이 높아야 6%에서 8%입니다. 바로 이 미스테리한 대출자는 바로 웨이브 코인을 만든 웨이브 팀입니다. 웨이브 팀은 웨이브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보유한 USDN을 바이러스의 담보로 맡기고 USDC나 USDT를 빌립니다. 이걸 본인들의 바이낸스 계좌로 보내서 웨이브 코인을 매수하고 그 웨이브 코인을 이용하여 USDN을 만든 뒤 다시 바이러스에서 담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웨이브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튀긴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웨이브 코인의 발행량 중 85%가 현재 지분증명회사의 지분으로 묶여있는 상태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 거래되는 코인의 개수는 항정적이다 보니 작은 매수세에도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굉장히 큰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USDC와 USDT가 유입되어야만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데 그 유입이 멈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트윗이 웨이브 코인의 가격 상승이 인위적이다라고 보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블록체인의 액티비티가 전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트윗에 대해서 사샤 이바노브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헤지펀드 중 하나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웨이브 코인의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샤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바이러스 프로토콜에서 원화로 980억에 달하는 USDC와 USDT를 담보로 맡기고 380억에 달하는 웨이브 코인을 알라메다 리서치가 빌려갔으며 이를 시장에 공매도하고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웨이브 코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내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헤드이자 FTX의 헤드이기도 한 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샤의 주장은 헛소리이며 웨이브 코인의 펀딩 레이스를 보라 라고 말입니다. 샘의 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퍼페추어 수업이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셔야만 하는데요. 이 파생 상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파생 상품으로 쉽게 만기가 없는 선물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만기가 없다 보니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이 현물과 큰 차이로 거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펀딩이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쉽게 이 숫자가 양수의 값이면 이 계약의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펀딩을 지불하며 이 숫자가 음수의 값이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즉, 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웨이브 코인의 펀딩이 굉장히 큰 음수가시이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사고 동시에 현물을 시장에 팜으로써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메다 리서치가 웨이브 코인을 빌려서 시장에 판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이 파생 상품을 샀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샘의 주장입니다. 이미 많이 길어져 버린 영상이지만 제가 왜 웨이브를 강력히 비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웨이브 코인 관련 영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은 웨이브 코인이 그래도 이 사태를 버텨내고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완전 반대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웨이브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N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테라 블록체인에 있는 UST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밈 코인 이슈가 터졌을 당시 가격이 98센트까지 하락했다가 단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하며 1달러 가격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이건 USDN의 그래프인데 가격이 70센트 밑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가 터지고 난 지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도 1달러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안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웨이브 블록체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바이러스의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USDC와 USDT의 경우 예금량과 대출량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바이러스를 통해 USDT나 USDC를 예금하신 모든 분들은 현재 이 프로토콜에서 예금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며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즉시 예금을 회수할 것이므로 바이러스 프로토콜은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샤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웨이브 코인과 USDN의 청산 레벨 조정을 한다는 내용과 대출 이자를 최대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웨이브 코인을 엄청나게 빌려간 알라메다 리서치의 경우 일주일 이내에 모든 웨이브 코인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980억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청산당하게 됩니다. 즉, 이 제한은 알라메다 리서치를 타겟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자율을 40%로 내린다는 것은 USDC와 USDT를 웨이브 코인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빌린 본인들의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도덕적이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강력히 비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핫한 이슈로 떠오른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도 많은데다가 복잡하기까지 해서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단순한 비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